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동창리 시설 해체를 강하게 지지했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오늘 아침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핵 협상 관련 증언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까다로운 난민법도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레이보이걸 모델과의 관계에 대해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과정이 담긴 오디오 테이프가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부정해오던 관계가 확인됐고, 테이프를 녹음한 변호사가 대통령에게 더 이상 충성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한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블루칼라 백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퀴니피악 대학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 약점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과반수입니다. 두 군데 공영방송사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충분히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공화당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64%,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고 답한 사람이 69%입니다. 무역전쟁으로 농부들이 큰 타격을 받자 행정부가 농가에 12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주의인 공화당 정치인들이 일회용 반창고라고 비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유럽연합 의장을 만나 무역관세 협상을 합니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남가주 집 판매가 지난달 크게 내려갔습니다. 남가주 주택시장은 언제나 전국 주택시장을 읽는 기준이 됩니다. 이방카 트럼프는 자신의 옷 브랜드는 문을 닫고 워싱턴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가 보는 TV 채널은 다릅니다. 멜라니아 트럼프는 남편이 싫어해도 CNN을 계속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어제 오후에 그 대통령의 오랜 수십 년 개인 변호사였고, 모든 일들을 다 고쳐주는, 한국에서는 집사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fixer, 미국말로. 이 fixer가 지금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 등등과 관련해서요. 그 특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그 fixer의 변호사가, 이 fixer, 마이크 코엔이 대통령과 그 얘기를 하는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한 오디오 테이프를 공개했습니다. 굉장히 요즘 전형적이라던가 아주 평범한 그런 방언은 아니에요.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CNN에 이 오디오 테이프를 줬고, 나중에 팍스의 셔네니티도 오디오 테이프를 입수를 했고 하는데, 이 내용이 2016년도 선거 기간 중에 허쉬먼이라고 미국에선 표현을 하죠. 전 플레이보이 모델과 대통령이 1년 동안이나 멜라니아 트럼프가 아이를 낳았었을 때, 그때 이제 남녀 관계로 그렇게 지냈고, 이 스토리를 지난해 선거가 치러지기 한 2개월쯤 전에 내셔널 인콰이어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15만 달러를 받았는데,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모 회사의 CEO가 대통령과 친한 친구입니다. 결국은 이 스토리를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법적으로 이 플레이보이 전 모델에게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없도록 했고, 결국은 이 사람이 지불한 15만 달러를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픽서 마이클 코엔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하자면 변상해 준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고, 그 스토리를 사온다는 것으로 될 수도 있겠고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의논하는 녹음 테이프인데, 몰래 녹음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2분이라고 하더니 3분 정도는 되더군요.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사람과 전화로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저런 스토리를 여러 명이 이 테이프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당시에는 변호사였던 마이크 코엔이 대통령에게 일단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후보 첫 번째 이혼 관계에 대해서도 자료를 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들도 해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We got served from the New York Times. I told you this regarding to unseal the divorce papers with Ivana. We're fighting it. Kasowitz
is going to.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중간중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플레이 보이의 전 그 모델이었던 여성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설립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캐쉬라고 얘기를 하는데 캐쉬를 주라는 것인지 캐쉬로 주지 말라는 것인지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I need to open up a company for the transfer of all of that info. 어떤 컴퍼니를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거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I'm going to do that right away. I've actually come up and I've spoken to Alan Weisselberg about. 네, 대통령 얘기가 잘 들리지 않죠. 이제 어쨌든 그러나 분명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고 캐시 그리고 이제 뭐 펀딩을 해야지 된다 하니까 what 그 파이낸싱 해야지 된다고 하니까 what financing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회사를 설립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시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노노노노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지난번에 또 다른 여성과도 델라웨어의 페이퍼 컴퍼니 말뿐인 그 컴퍼니를 만들어서 13만 달러인가 줬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스토리를 제일 먼저 보도했었던 신문도 월스트리트저널이고 오늘도 역시 결국은 그 페이퍼 컴퍼니를 뭐 설립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또 그 대통령의 변호사가 나와서 루돌프 줄리아니 현 변호사가 나와서 거봐라 트럼프 대통령이 캐쉬를 주라고 한 게 아니라 캐쉬를 주지 말라고 한 거다. 그리고 결국 돈은 지불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런 변호사가 다 있어. 뭐 이딴 변호사가 다 있어. 이딴 변호사가 이런 변호사라고 제가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그 표현 자체가 이딴 변호사가 다 있어 하는 건데 그 이딴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일을 수십 년 동안 맡아서 다 처리를 해줬었던 마이크 코엔이고요. 또 하나 다른 사람들도 녹음을 당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 션 해니티겠네요. 왜냐하면 션 해니티가 그동안 그 마이크 코엔을 많이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시키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션 해니티도 이 마이크 코엔을 그 변호사로 쓰면서 여러 가지 돈을 뭐 수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녹음을 당했을 수 있어. 이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 캐시로 지불을 했느냐 마느냐 결국은 지불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토리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 스토리는 알지도 못한다라는 게 대통령이 후보였었을 때도 대통령이었었을 때도 계속 했었던 얘기인데 결국은 그 스토리를 사려고 했었다는 거고 관련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이것도 뭐 큰일이 될지 큰일이 되지 않을지는 전부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세계와의 무역, 북한 핵 문제, 한국과의 관련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그 변수가 많아서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또 다른 뉴스가 뭐가 나왔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기구거든요.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38%밖에 안 나왔고요. 오히려 갤럽보다 낮습니다. 갤럽은 42%는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팍스가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열심히 그 보도를 하면서 퀴니피악 대학교의 보도는 이렇지만 실제로 그 앵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도가 굉장히 확고하던데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퀴니피악 대학교의 보도 자체는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블루 칼라 백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포기하기 시작했다. 퀴니피악 대학이 수치로 보여주고 해석을 해놓은 내용이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58%고 그럼 지지율보다도 20%나 많은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대학 졸업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인생 살아가는데 대학 졸업장이 소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소용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그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백인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데 49%만 지지를 합니다.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었던 그 그룹 가운데서 47%는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지지율도 한 달 사이에 크게 내려갔어요. 뭐 15%에서 20% 정도 차이로 내려갔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40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하면 그 정도인데, 가장 중요한 게 러시아 헬싱키 회담에 대해서 미국을 위해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그다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물론 아직까지는 공화당 특히 복음주의 지지율은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은 백인 남자가 지난달보다도 지지율이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49%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거거든요.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푸틴과의 공동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했던 117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게 51%의 응답자는 공화당 민주당 다 포함한 거예요.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통을 했는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요. 러시아와 예스가 39%인데 민주당 65%, 무당파 42%, 공화당 6%. 그러면 트럼프 캠페인이 러시아와 당선되기 위해서 뭔가를 했느냐는 조금 더 많습니다. 전체 46%, 공화당 6%, 민주당 75%, 무당파 49%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그 러시아 그 이후에 내려가는 게 좀 지속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게다 대고 농부들 어렵죠. 메인주의 랍스터 이제 그 수출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죠. 해서 공영 두 군데, 하나는 라디오, 하나는 그 텔레비전 방송입니다. NPR, PBS가 이 마리스트와 같이 여론조사를 했더니 러시아에 미국의 대통령이 필요한 만큼 강하게 하지 않고 있다. 너무 소프트하다는 사람도 8%나 됐고요. 그리고 좀 적절했다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또 뭐 그런 식으로 그 러시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그 불만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사람들도 그 47%는 충분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82%가 러시아에 대해서 대통령이 뭔가를 충분하게 하지 않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공화당 사람 가운데서는 민주당에 비해서는 러시아를 이제는 적으로 보지 말고 푸틴과도 함께 다른 그 동맹국의 리더들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지 된다, 이런 사람이 공화당 가운데서는 58%나 됐거든요. 공화당 이제 더 이상 그 러시아를 위협으로 보지 말아야지 된다, 이런 게 공화당은 굉장히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역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도 2016년도에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사람이 69%입니다. 공화당에서도 51%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민주당은 88%, 무당파는 71%. 11월 선거 이제 100일도 안 남았는데 11월 선거에도 러시아가 계속 대선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57%입니다. 민주당 73, 공화당도 38%나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이 CIA와 FBI의 조사 결과 했다라고, 그런 결과를 믿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72%나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도 63%나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 사이에 오늘 그 대통령이 또 트위터를 한 것 보니까 러시아가, 대통령이 여론조사 결과는 보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을 할 것이다. 중간 선거에. 그래서 나도 굉장히 걱정이다. 사실에 근거하면 내가 러시아에게 너무 강하게 대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지금 그 트럼프에 대해서 나쁜 선거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돕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음모 같은 것, 그 대선 개입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아침의 트윗이고요. 조금 거리감이 현실과는 느껴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더
뭐라고 할까요? 지지 기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내놓고는 있지만 더 속으로 가린다고 할까요? 더 이상은 외국 정상과 전화한 내용을 브리핑을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 어떤 내용이었다, 이런 것도 더 이상 발표를 안 하는 것이고요. 이미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주일 동안 이제 미국의 기자들이 알아낸 것은 터키 대통령,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것도 이 뭐 세라 그 허카비에게 물어봐서 했다던가 백악관 대변인에게 그런 게 아니라 그쪽 나라 언론이 보도를 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기자들이.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게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느냐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 불안정한 것은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존 켈리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러시아 문제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고개를 설레설레 뭐 옆으로 저은다던가 이건 뭐지 한다던가 이런 표정이 많이 보였어요. 또 그런 표정에 대해서 백악관에선 다른 해석을 내놓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미 대통령은 아주 보수고요. 굉장히 전에 그 하원 의원을 했고 지금은 예산관리국 또 소비자재정보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마이크 멀베니 전 의원을 존 켈리 비서실장 그 후임으로 이 사람 어때?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는 얘기거든요. 이 의원이 요즘 친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번 그 골프도 쳤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또 이제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되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백악관에 있다가 밖에 나간 사람들이 이미 뭐 그 프리버스 전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새로운 책을 내놨잖아요. 브리핑인가요? 뭐 그런 제목의 브리핑이라는 책을 그 내놨는데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석 전략가도 쫓겨났고 등등 몇 명은 뭐 본인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나중에 짐도 챙겨 나가지 못하고 끌려나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존 켈리 비서실장이 만약에 그만둔다면 그의 끝은 어떤 무대가 되는가? 그리고 그가 만약에 그 백악관을 나오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뭐 할 것인가?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좀 그 불안정하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는 이제는 보면은 완전히 거의 모든 것을 안건, 시기, 뭐 강도 북한이 주도합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미국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북한 핵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 이민 이렇게 되잖아요.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외 참전 용사회 전국 대회 이런 곳에 갔습니다. 캔사스 어제 오늘의 미국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캔사스에 도착을 했잖아요.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어제는 긴 연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 부분을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뭐 2분 정도는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2분이라는 게 다른 이슈를 말한 것보다 길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이란에 대해서는 또 뭐 불과 몇 시간 전에 굉장히 그 험한 말을 그 트위터에 하더니 또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그 분위기를 조금 보였고 뭐 무역 그 이런 것들 모든 캠페인 요즘은 어디 가든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캠페인 모드로 연설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그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 아주 그 여러 가지가 그 해체됐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이 또 그 참전 용사들의 그 전국 대회잖아요. 굉장히 그 중요하다.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땡큐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Of dismantling a key missile site, and we appreciate that. We had a fantastic meeting with Chairman Kim, and it seems to be going very well. 좋은 미팅이었고 아주 잘 될 거다 Many 앞으로도. incredible veterans of the Korean War.
Thank you for your courageous service. As you may 한국전에 참전했던 용사도 그 자리에 뭐 있겠죠.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많으시던데요. 어제 보니까 94세 되신 분들도 계셨어요. that very soon these fallen warriors will begin coming home to lay at rest in 미군 American 유해가 soil. 집으로 오고 있다. That's starting the process. 이때가 가장 박수가 많았습니다. At the very end of our meeting, I said, 국가가 국민을 그 수십 년 전에 숨졌는데도 버리지 않고 그렇게 다시 그 미국으로 돌려오게 하고 있다 할 때 전부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박수 소리는 컸는데 막상 그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면 어제 저는 팍스로 봤거든요. 그렇게 그 뭐 열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그 나이의 에너지 레벨이. 그런데도 좀 전에 들어보신 것처럼 미군 유해를 다시 유해가 미국으로 와서 여러분들의 brother and sister가 미국으로 수십 년 만에 돌아옵니다 할 때 굉장히 박수가 많았고 절대로 미국인들을 뒤에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싸운 그 군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다시 no 강조합니다. American left behind. We believe in that, right? No American left behind. I want to thank the VFW. No 그 American 그 left behind 이 얘기는 정말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가장 그 많이 가장 위에 두고 하는 거죠. 절대로 국가가 군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그대로 두고 어떤 형태로든 살아서건 숨이 지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건 그런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해서 군대를 강화한다는 얘기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동창리 위성 발사장 그 일부 그 시설들을 해체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오후에도 보니까 미국에서는 워낙에 그곳이 위성 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 그 뭐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고 그런 얘기가 주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일부에서는 오래된 그 쉐비 자동차를 뭐 포쉐의 새로운 뭐 타이어를 끼우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양측에서 뭔가를 서로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북한이 보여줬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들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CNN 같은 경우는 유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27일 날 보낸다 보내지 않는다에 대한 확답이 없답니다. 북한이. 그래서 뭐 올 것으로 거의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북한과의 일이 그게 상식이에요. 북한과의 일은 그런 것이 일상인 거죠. 지금 그런 것들도 미국 언론이 전하고 있고 북한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받을 거 웬만큼 또 받았고 하니까 줄 것도 줬어요. 한국에서는 그 판문점 그쪽에 일시적으로는 이제 군인을 뭐 뺀다 이런 얘기까지도 미국이 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또 그 폼페오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중요한 거 두 가지 이슈로 시달리겠죠. 러시아하고 북한 핵 문제로 그 부분이 남아있고 어제도 이 부분을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하나 한국에 대해서 요즘 얘기하는 것은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잖아요. 물론 공화당에서는 합법 이민자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민에 대한 그 유색 인종에 대한 그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만약에 지금 목요일까지 아이들 다 그 만나야지 되는데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은 불법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지금 결국은 365명인가요? 어제의 결과로 그 정도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지금 미국 땅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미국을 떠나서 그 추방됐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미국 사람이 어디 가서 난민 신청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 아이와 엄마를 떼어놓고 추방을 시켰다고 해보세요. 미국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난민 신청을 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물론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해요? 미국이 아니잖아요, 이건. 미국이 추구하려고 했었던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에 대해서는 한국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팍스의 터커 칼슨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지만 중국의 이민 정책은 너무 좋다. 오히려 그 터커 칼슨에게 물어봐요. 중국에 난민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냐? 아마 한 명도 없을걸? 묻고 본인이 답변을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야지 된다 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난민이 얼마나 있는 줄 알아? 손가락으로 아마 셀 수 있을 거야. 10손가락 그 정도는 아니네요. 그리고 일본은 또 워낙에 그 민족적으로 배타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 다른 나라에서 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주잖아요. 난민 정책이 됐건 어떤 구호 물자가 됐던 돈으로는 합니다. 일본은.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한국에 물어보면 이 이민 정책을 난민 정책이라고 안 했고 이민 정책이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잘 알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에 비해서 그 독일의 이민 정책은 아주 나쁘다. 나쁜 나라를 독일, 뭐 스웨덴, 유럽 이렇게 그 지적을 했거든요. 재난이다. 지금 유럽은 하면서 독일이 이제 시리아 난민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독일이 시리아 난민 받는 것이나 다른 나라 심지어 중국이나 무슨 일본에서도 요즘 조금 더 받고 있잖아요. 전보다. 그것은 출산율이 낮고 노령화가 되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적은 나라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인구가 많아지면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들에게 웰페어를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아이 낳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는 심지어 일본에서도 이민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그런 것이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헝가리 우파 정부 봐라. 이민을 안 받아들이잖아.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가 독일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다른 이슈이긴 한데 미국이요.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었던 히틀러의 뭐 등등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지금의 그 독일 하면은 철학적이고 아주 그 솔직하고 또 정직하고 그런 나라의 인식이 됐지만 그 본인들이 뼈 깎는 그 노력을 했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세계 다른 나라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됐다는 사람들은 본국의 국민들이라도 끝까지 그냥 찾아내고 나치에 협조를 한 사람들 다 찾아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국방력을 강화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전쟁을 일으켰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일이 그렇게 되고 그 이후에 전쟁에 들어가고 등등 해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는데 그 이후 또 이제 뭐 군사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돈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된 미국이 지금 그 독일에 대해서 아니 군사 비용을 더 써라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게 이런 날이 제가 살아생전에 오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또 다른 그 미국의 이슈인데요. 미국은 농업이요. 수출형 농업 국가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잠시 전에 그 한국의 이민, 난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런 내용들을 보도하면서 뭐 AP통신이라든가 로이터 통신은요. 미국의 지금 이민 이런 문제 그리고 그 대통령의 이민관 같은 것을 얘기를 하면서 사진으로 한국 여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가 아니라 딱 그 여권이네요. 예멘 그 난민 신청자들의 그 여권에 체류 지역 범위 뭐 이게 뭐 영어와 한국어로 같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구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국내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함.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 그 예멘 이런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농부들이요, 뭐 아이오와라던가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이런 데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뭐 콩, 또 사탕수수, 밀, 뭐 낙농 제품, 돼지고기 등등 너무 그 큰 영향을 받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유럽 이런 곳으로 다 수출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그 농업 그 비즈니스 모델이 50%가 수출을 하거든요, 해외로.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 지금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또 더군다나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한 시골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안 되겠네. 불만이 많아지니까 120억 달러를 보조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농부들에게 돈으로, 캐시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하는데 이것 갖고는 일단은 좋아하겠죠. 어림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구에 뭐 한 30군데 지역구는 공화당 지역구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네브라스카의 상원의원 그 벤세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관세 무역 전쟁이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라 아메리카 1929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공항이 시작된 해가 대공항이 1929년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또 다른 그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세금으로 왜 웰페어를 주느냐. 이게 원래 예를 들어 농부들이 그 어려운 일을 겪어서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또 농업의 보조금이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이 상황을 거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지금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 가짜다. 다 가짜다. 어제도 그 행사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거다. 관세는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로스앤젤레스 굉장히 덥잖아요. 다른 지역도 더위는 마찬가지예요. 가뭄이에요. 막 펄벅의 대지가 생각나더라니까요. 논바닥이 쫙 다 갈라졌고요. 메뚜기 때만 없지 완전 그 펄벅의 대지 그 이상인 지역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가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농부들이 굉장히 타격이 심하겠다. 일단은 거기에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럼 농업에만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나면 이게 대통령이 의회에 허락 없이 300억 달러까지는 된다고 하니까 지금 120억 달러니까 한번 풀고 또 풀 수 있겠죠. 선거 전에 직전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업계에서는 랍스터 업계에서는 우리 뭐야 우리도 수출 하나도 못하는데 안 하겠어요? 그리고 나면은 아니 이거 대통령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해서 투표를 했더니 뭐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 내 세금을 왜 저렇게 써 하고 그런 지금 일이 올 수 있다는 거고요. 오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장 클로드 융커 그 유럽 그 연합 의장 룩셈부르크 정치인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은 미팅이 되겠죠. 당연히. 철강 알루미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뭐 청바지, 볼번, 뭐 할리 데이비슨, 뭐 오렌지까지 다 갔는데 대통령이 이제 오늘 당연히 뭐 유럽 차에 대해서도 관세 붙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내가 관세 이런 것 하고 있으니까 다 나를 만나려고 줄 섰어. 워싱턴으로 다 오고 있어.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데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갑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나라들이 굽히고 들어오긴 하겠죠. 그러나 이게 단기와 장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긴장을 완화하는 정도까지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 새로운 것은 주택 시장인데요. 역시 그 CNBC가 그 경제 전문이라서 제일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남가주 집 판매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겁니다. 집값은 올라갔어요. 지난달에도 6월 달에 이게 이제 전국에 경고가 되는 사인이 되는데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벤츄라, 샌버난디노, 오렌지 카운티 남가주의 뭐 새집, 기존 주택, 콘도 판매가 1년 전보다 6월 달에 11.8%가 내려갔답니다. 5월 달에는 1.1% 내려갔거든요. 중간 주택 가격은 53만 6,250달러로 1년 전보다 7.3%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중간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돈을 다운페이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못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새 집을 덜 지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새 집 판매가 6월 그 보통 때 평균보다 47%나 적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새 집을 덜 지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왜 새 집을 덜 짓지? 뭐 이런 것이요. 오히려 100만 달러 이상 집은 판매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1% 미만이긴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50만 달러 이상 집의 판매는 3% 줄어들었고 50만 달러 미만 그러니까 가장 그 싼 집을 원하는 사람들의 판매 그런 집의 판매는 21%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이자율을 볼 수가 있겠죠. 모기지 이자율이 지난 6개월 사이에 많이 올라갔고 조금 더 주춤하는 듯하다 이번 주에 다시 올라갔고 했기 때문에 항상 과거에도 캘리포니아의 주택시장이 전국의 바로미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게다 대고 또 그 중국 정부가 미국의 어떤 그 주택 뭐 큰 거 투자하지 말라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압력을 많이 넣는데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것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 무역과도 연관이 되고 또 북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중국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이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아주 그 복잡하기도 하고 쫙 그 아마 낚싯줄로 끼워 보면은 다 여기서 다 빳빳하게 만날 것 같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해외 참전 용사들과 연설하는 도중에 미디어를 여전히 그 페이크 뉴스라고 그건 단골 메뉴니까 해야지 되잖아요 하면서 조지 오웰의 그 1984년도에 나오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말을 믿지 말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그 부분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데 무역전쟁 내가 다 이기고 좋을 거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하는 얘기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재선하는 그 성조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배너 같은 것을 이미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또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 9만 개 정도 어떤 회사에서 지금 뭐 미국에 못 보내고 관세 이런 것 때문에 한 개의 비치 타워처럼 큰 건데도 한 1달러 정도에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그에 비해서 그 딸인 이방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통령이 관세 그 부과하고 하는데도 전혀 영향은 받지 않았거든요.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이방카의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데 이방카 자체도 17일이었어요. 이달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어피니언을 보냈는데 미국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야 된다 하면서 본인은 본인 거 다 중국에서 만들어 왔고 그게 또 이제 관세 부과에는 영향을 안 받았는데 결국은 노스트롬도 더 이상 이방카 것을 팔지 않는다고 하고 온라인 판매가 2017년에 45%가 줄어들었고 캐나다도 가장 큰 백화점에서 6월 달부터 이방카 그 브랜드를 팔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카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이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내가 그 워싱턴에서 이 백악관에서 하는 일에 포커스를 두겠다 하면서 이방카 브랜드의 그 옷 그 브랜드는 아마 그 문을 닫는다 뭐 이렇게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은 이방카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처음부터 아버지 대통령 되기 전부터 한 $10,000짜리 이방카 그 보석 그렇게 비싼 것을 팔지는 않는데 어떤 것은 비싼가 봐요. 보석이니까 그렇겠죠. 차고 나오고 거의 본인의 브랜드 옷을 많이 입었었는데 뭐 그리고는 딱 그 트위터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해상충 얘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앞으로는 더 비싼 옷 많이 입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아침부터 그 뉴욕타임즈가 뭐 여러 그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기본으로 얘기를 한다 하면서 얘기를 했고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기에서도 딱 올라갔는데 CNN이 틀어져 있어서 막 화냈다는 거잖아요. 팍스가 틀어져 있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호텔에 가더라도 멜라니아 트럼프는 CNN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CNN 가짜 뉴스라고 안 보고 아예 또 그 퍼스트 레이디의 공보국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원하는 것 본다. 강희신이었습니다.